안녕하세요. DTM의 위수지입니다. 제가 리뷰한 논문은 The Way of Technological Acquisition Are Firms Below Aspiration Level Reinforcing the Cornerstone입니다. 비블리오그래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Business Research에 2026년 게재된 논문이며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논문의 흐름에 따릅니다. 기술 집약적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할 것인지 외부 시장에서 획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 조달에서의 make or buy 의사결정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거래비용 경제학, 즉 TC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해 왔습니다. 기술 거래에는 탐색과 계약, 협상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비용과 위험이 크다면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핵심 기술은 기업의 경쟁 우위와 장기적인 전략적 포지셔닝에 직접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기술 유출이나 통제권 상실 위험 때문에 정통적으로는 핵심 기술일수록 내부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 기술 시장이 발전하면서 기업이 외부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연구가 외부 기술 획득 자체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 핵심 기술까지 외부에서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핵심 기술 역시 반드시 내부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히 메이크와 바이 중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획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혁신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달했을 때 핵심 기술의 외부 획득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행동이론, 즉 BTOF를 활용하고 기업이 획득한 특허가 기존 핵심 기술 포트폴리오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정보가 얼마나 일관적일지, 그리고 R&D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중앙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먼저 외부 기술 획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앞서 말씀드린 거래비용 경제학입니다. 기업은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내부 개발과 외부 조달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행동 관점에서는 기술 조달이 단순한 비용 최소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의 장기 전략과 내부 역량, 그리고 현재 기업의 처한 상황 역시 기술 획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 상태를 기술 획득 의사결정에 포함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행동 이론을 활용합니다. BTOF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실질 성과를 일정한 기대 수준, 즉 aspiration level과 비교한다고 봅니다. 성과가 기대 수준보다 낮으면 기업의 형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probabilistic search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 탐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탐색 범위를 조직 외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논리를 기술 조달에 적용해서 혁신성과 부진이 외부 기술 획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외부의 여러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을 획득하느냐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은 이미 기업이 상당한 지식과 역량을 축적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을 평가하고 흡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전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면 탐색과 통합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성과가 부진하여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것보다 기존 핵심 영역과 가까우면서 이미 검증된 외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혁신성과 부진과 핵심 기술 획득의 관계입니다. 기업은 R&D에 투자했음에도 혁신 성과가 기대 수준보다 낮아지면 기존 내부 R&D 방식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이때 probabilistic search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외부 기술 시장까지 탐색 범위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고 흡수와 통합이 상대적으로 쉬운 핵심 기술 영역에서 외부 기술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 1은 혁신 성과가 기대 수준보다 낮아질수록 특허 거래에 대한 핵심 기술 획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성과 신호의 불일치를 고려합니다. 기업은 혁신 성과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처럼 여러 성과 지표를 동시에 봅니다.
예를 들어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가 모두 나쁘다면 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혁신 성과는 나쁜데 재무 성과는 좋다면 서로 다른 방향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를 Informative Signals Inconsistency라고 봅니다. 이 경우 기업 내부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성과 신호가 불일치하면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내부 설득과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핵심 기술은 기존 전문 지식과 가까워 기술 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내부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쉬운 선택입니다. 따라서 성과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여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혁신성과 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획득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즉, 가설투는 성과 신호의 불일치가 증가할수록 혁신성과 부진과 핵심 기술 획득 사이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R&D 의사결정의 권한의 조절 효과입니다. 중앙집중형 R&D에서는 본사가 지원과 기술개발 방향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권형 R&D에서는 사업부별 자율성이 높은 대신 자원이 분산되고 중복된 연구나 부족한 조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부진할 때 내부 개발만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외부에 존재하면서 기업의 기존 역량과 가까운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 3은 R&D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될수록 혁신성과 부진과 핵심 기술 획득의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 제약산업의 기업이며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약산업은 기술 발전이 빠르고 외부 기술 획득과 특허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선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7개 기업의 673개 기업 연도 관측지와 총 51,578개의 특허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특허 거래의 경우 USPTO Patent Assignment Dataset, 혁신 성과는 컴퓨스탯의 Research Quotient, 기업 재무 정보는 컴퓨스턴스 M&A와 얼라이언스 정보는 SDC 플래티넘 등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구축했습니다.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핵심 기술 획득입니다. 획득한 특허가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핵심 기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합니다. 먼저 기업이 거래 이전 5년 동안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존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3디짓 CPC 클래스로 구분하고 모든 특허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포워드 사이테이션을 이용해 중요도가 높은 특허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후 외부에서 획득한 특허가 속한 CPC 영역과 기업의 기존 기술 포트폴리오 사이의 근접성을 포컬 인덱스로 계산합니다. 분모는 기업의 기존 사이테이션 웨이티드 페이턴트 포트폴리오이고 분자는 그중 획득 특허와 동일한 3디지트 CPC 클래스에 속하는 기존 특허의 비중입니다. 따라서 지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값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획득한 기술이 기업의 기존 핵심 기술 영역과 매우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낮은 기술을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연구가 측정하는 것은 특허의 구매량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자신의 핵심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외부 특허를 획득했는가입니다. 독립 변수는 실제 혁신 성과와 기대 수준의 차이입니다. 혁신 성과는 Research Quotient, 즉 RQ를 사용합니다. RQ는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과 시장 가치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R&D 생산성 지표입니다. 기대 수준은 두 가지로 구성합니다. Historical Aspiration은 해당 기업이 자신의 과거 혁신 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Social Aspiration은 동일 산업의 다른 기업들이 보인 혁신 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값을 가중 결합하여 기업이 현재 자신의 혁신 성과를 판단하는 전체 기대 수준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 실제 혁신 성과에서 기대 수준을 뺍니다. 값이 0보다 작으면 실제 혁신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값이 더 큰 음수가 될수록 기업의 혁신 성과 부진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바로 이 성과 격차가 겹칠수록 기업이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획득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 조절 변수는 정보신호 불일치입니다. 연구에서는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가 각각 자신의 에스퍼레이션 레벨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계산하고 두 성과의 최근 3년 롤링 콜레이션을 이용해 신호의 일관성을 측정합니다. 두 지표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업의 상태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영진이 현재 상황을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변수를 통해 이러한 성과 정보의 모호성이 핵심 기술 획득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조절 변수는 R&D 의사결정 권한입니다.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 구조를 이용해 R&D 조직이 얼마나 중앙 집권화 또는 분권에 되어 있는지를 추정합니다. SEC 10-K 자료에서는 자회사 정보를 수집한 뒤 특허 출원일을 자회사로 연결하고 각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 사이의 유사성을 자카드 인덱스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가 본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여러 자회사에 분산되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중앙 집중적인 R&D 구조이고 낮을수록 분권화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핵심 기술 획득에는 기업 규모나 재무 상태, 기술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합니다. 기업 규모, 사업 다각화, ROA와 같은 기업 특성뿐 아니라 Select Resources, R&D Intensity, 생산 역량, Downstream Assets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술 다양성과 특허 품질, M&A와 알라이언스 활동 등 기술 획득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통제합니다. 동속 변수인 핵심 기술 획득 지표와 0과 1사이의 비율값이기 때문에 기본 분석에는 Practical Large 모델을 사용하고 패널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 GE로 측정합니다. 기본 분석에서는 GE를 통해 세 가지 가설을 순서대로 검증합니다. 먼저 혁신성과 부진이 핵심 기술 획득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보고 이후 정보신호 일관성과 R&D 의사결정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GMM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또 성과 부진을 25%, 50%, 75% 수준으로 구분한 스레시홀드 테스트와 과거 3년, 5년, 10년의 성과 부진을 적용한 레그드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가 특정 방식이나 시점에 의존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가설 1입니다. 모델 2에서 기대 수준에 미달한 혁신 성과의 개수는 마이너스 1.09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독립분수는 실제 혁신 성과에서 기대 수준을 뺀 값이기 때문에 값이 더 음수가 될수록 성과 부진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음의 개수는 혁신 성과 기대 수준보다 더 낮아질수록 핵심 기술 획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은 혁신 성과가 부진할 때 전혀 새로운 기술로 이동하기보다 자신의 기존 핵심 기술 영역과 가까운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됩니다. 다음은 두 조절 효과입니다. 먼저 가설 2에서 혁신성과 부진과 정보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 개수는 플러스 1.69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의 피겨 1을 보면 정보신호 일관성이 낮은 실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릅니다. 즉, 혁신성과와 재무성과가 서로 다른 방향의 신호를 보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수록 혁신성과 부진에 대응하여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획득하는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됩니다. 가설 3도 유사합니다. 상호작용 개수는 플러스 3.708로 유의했습니다. 아래 피겨 2를 보면 의사결정 권한의 중앙 집중도가 낮은 경우, 즉 R&D가 분권화되어 있을수록 성과 부진에 따른 핵심 기술 획득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내부에서 자원을 조정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권형 조직일수록 외부에 검증된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가설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혁신 성과가 기대 수준보다 낮아지면 외부에서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즉, 성과 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이미 잘 알고 있고 흡수하기 쉬운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보완하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러한 반응은 즉 기업이 갖는 성과 신호가 서로 불일치할수록 강해졌습니다. 상황 판단이 모호할수록 기업은 내부에서 정당화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핵심 기술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R&D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된 기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됐습니다. 내부 조정이 어려운 조직일수록 직접 개발을 지속하기보다 외부에 존재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성과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여는 기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관점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핵심 기술은 경쟁 우위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핵심 기술을 외부에서 획득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 행동 이론을 기술의 make or buy 의사결정에 적용하며 단순한 거래 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 부진과 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조직 구조가 외부 기술 획득에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혁신 성과가 부진한 기업이 반드시 내부 R&D만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기술 영역을 탐색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핵심 역량과 가까운 외부 기술을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혁신 성과를 RQ라는 하나의 지표로 측정했습니다. 실제 기업은 다양한 혁신 성과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핵심 기술의 외부 획득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했지만 그 선택이 이후 기업 성과를 실제로 개선했는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신호 불일치를 측정할 때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의 동시적인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는 한 성과의 변화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른 성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기업의 혁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기업이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기보다 기존 핵심 영역과 가까운 외부 기술을 획득하여 성과 격차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기업이 받는 성과 신호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